이 BMW 차량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 민관합동조사단이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당초 BMW사 측이 발표한 차량 화재 원인과 또 민관합동조사단의 화재 원인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서 BMW 측이 추진한 기존 리콜 외에도 추가적인 리콜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죠.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선문대 스마트 자동차 공학부 최영석 교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발표 보셨죠? 네네. 네,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설명을 먼저 해주세요. 네, 일단 어제 국토부가 발표한 내용의 이제 핵심은 그 EGR 밸브가 고착되었다라는 네. 부분이 이제 핵심이고요. 이제 이게 기존의 BMW 발표와는 좀 달랐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BMW가 주장하는 화재 발생 원인하고 민관합동조사단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화재 원인 발생 원인 그 다른 이유는 어디에 있다라고 보십니까? 네, 일단 BMW가 이제 주장한 내용은 EGR 밸브가 고착되는 상태를 전제로 하지 않았어요. 즉 EGR 밸브는 정상 작동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네. 이제 냉각수가 유출되고 뭐 그 외에 이제 오래 주행을 했다거나 뭐 온도가 높았다거나 하는 상황들에서 바이패스 밸브가 열려서 불이 붙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요. 어제 국토부 발표는 그거 이전에 EGR 밸브가 열려 있었다라는 부분이 이제 좀 더 근원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전제 네. 출발점 자체가 다릅니다. 네. 차이가 있다라고 본 네네. 거군요. 그러니까 조사단은 이제 BMW가 지목하지 않았던 EGR 이제 밸브가 화재와 관련이 있다라고 지금 화면에서 나오고 있는데 네네. 그렇다면 어디에서 이런 근거가 나온 것이냐? 네. 라고 봤었을 땐 저희가 뭐라고 봐야 돼요? 사실 제가 어제 보도 자료를 보고요. 저도 고민들 많이 했었습니다. 예. 근데 보도 자료의 타이틀이 이제 EGR 밸브 고착이다라고 발표를 했단 말이죠. 네. 네. 그런 경우를 봤을 때는 이제 제가 추정컨대 기존에 화재가 발생한 차량들 부품을 수거해서 확인을 했더니 아마 고착된 부품들이 제법 나왔을 거고요. 만약에 그게 없다 그러면 차 한 대만 가지고 그런 실험을 해서 이렇게 타이틀을 달기에는 약간 위험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화재 차량 조사하면서 보니까는 수거한 부품에 고착된 것들이 있었고요. 그걸 달고 시험을 했더니 이제 뭐 다른 거 상관없이 일단은 냉각수가 누출된 쿨러에 고착된 EGR이 붙어 있으니까 바로 불이 나더라 하는 그런 부분으로 지금 이제 보여지고요.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실 EGR 밸브 작동 불량은 뭐 새로운 건 아닙니다. 네. 네. 왜냐하면 이미 이제 18년 4월에 환경부에서 리콜을 했었습니다. 그때도 보면은 EGR 밸브가 기계적으로 문제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EGR 밸브 자체가 고착이 됐을 때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해야 된다는 리콜이 있었어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이걸 좀 이제 크게 본다면은 이미 EGR에 관련된 고착 여부는 가능성이 있었던 부분인데 이번에 이제 화재 차량들을 조사하다 보니 고착이 나왔고 그런 부품들을 장착해서 시험하니 이제 불이 났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BMW 측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BMW 입장에서 황당하다. 이제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현재 리콜하고 있는 게 냉각수가 누수되는 EGR 쿨러하고요. 그 쿨러 위에는 EGR 밸브도 달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전체를 다 교체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EGR이 고착이다 아니다는 이 전체 리콜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다라고 주장을 이제 아마 할 것 같아요. BMW는 이 부분을 미리 알지 못했을까요? 사실 이 부분을 뭐라고 단언을 할 수는 없어요. 예.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미 환경부 쪽의 리콜에서도 EGR 고착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순차적인 리콜을 하고 있었고요. 물론 그 리콜 대상에는 이번에 시험한 520은 빠져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고착의 가능성이 있었고 뭔가 노력한 것도 맞고 그렇지만 이 고착 때문에 불이 이렇게 났다는 거를 아직까지 이제 확인을 못했다라고 직접적인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주장을 할 수 있어요. 예. 그렇군요. 지금 이게 이제 최종 결과가 아니죠? 네, 중간 맞습니다.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남은 조사 과정에서 또 다른 원인을 찾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조금 이제 힘들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제 이제 대부분의 뭐 이제 기사 타이틀들이 어떻게 나왔냐면은 바이패스 밸브가 아니고 EGR 밸브다라고 이제 많이들 비교를 했는데 사실 그렇게 비교를 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EGR 밸브는 제일 앞단에 있는 부품이고 이 밸브가 열리게 되면은 뒷단 바이패스 밸브는 이제 직접 뜨거운 공기가 들어가는지 아니면은 바이패스가 닫혀 있으면은 이제 쿨러를 통해서 들어가든지 사실 둘 다 상관이 없어져 버려요. 네. 불문이 열려 있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EGR 밸브가 원인이라서 바이패스가 아니다가 아니고요. 다른 원인들 외에 EGR이라는 아주 중요한 원인이 하나 더 나타났다인 건데 이제 이렇게 되면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은
현재 지금 쿨러가 누수돼서 화재 난 차에 대해서는 이런 내용들이 제법 맞아 들어갑니다. 예. 근데 예. 얼마 전에 이제 발생한 화재 차량들 보면은 리콜했습니다. 네. 교체했는데도 불이 났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냉각수가 누수되지 않은, 그러니까 쿨러가 새지 않는 차도 불이 났거든요. 예. 그건 과연 그럼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그럼 뭔가 또 다른 걸 찾아야 된다. 네, 네. 원인을 찾아야 된다. 네, 맞습니다. 예. BMW 측이 이번 사태 이전에 그 흡기 계통의 천공을 유발하고 이를 통해서 이제 불티가 엔진룸으로 확산돼서 화재로 이어졌다라는 건을 알고 있었나요? 지금 자료로만 봤을 때는요. 예. 2016년도 자료에도 이제 이미 천공 네. 때문에 이제 흡기관에 대한 교체 시험 방법에 대해서는 명기가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지금 국토부에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이런 화재 원인이 시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제부터 BMW가 알고 있었고 이걸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좀 더 명확하게, 직접적으로 예를 들면 흡기 다기관이 언제부터 천공이 났으며 네. 그걸 몇 개 정도 수리했고 교체했는지를 빨리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도 아마 시험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서 또 이런 논란이 일어났죠. 캐나다와 우리나라의 리콜 대상 범위가 다르다. 네, 또 이게 차별 논란 다시 불거졌단 그렇죠. 말이죠. 네, 네. BMW가 어떻게 한국 시장에서 감당을 하려고 또 이런 논란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건 이제 그 미국, 캐나다는 어쨌건 그 소비자 보호라든지 네. 이런 관련된 규정이 좀 까다로운 건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국내에서는 EGR 쿨러 쪽만 리콜이다 네. 하고 와서 이제 나오니까 아마 미국 쪽이나 캐나다 쪽, 특히 캐나다 쪽에서는 쿨러가 문제가 돼서 교체가 되면 이미 냉각수는 다 누출이 된 거기 때문에 인테이크도 전부 교체를 해줘야 된다. 이건 당연한 게 아니냐라고 아마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것 같고요. 이제 여기서 문제는 캐나다에서 그렇게 답이 나와버리면은 국내나 나머지 유럽도 똑같이 이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이번 BMW 화재 사건 결과에 대해서 뭐 일각에서는 우리 국토부가 너무 안일하게 대응한 게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방금 말씀하신 캐나다 건 같은 경우에 예.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건 이제 전문가들이 수차례 주장을 했던 부분인데, 아니 쿨러가 터져서 화재가 발생하고 냉각수 때문에 불이 붙었다 그러는데 쿨러만 교체하고 흡기관은 교체하지 않는다. 이건 상식적으로 좀 맞지 않는 이야기고요. 또 쿨러 가지고 안전 점검할 때도 현 시점에서 점검해서 괜찮은 거는 교체하기 전까지 계속 타라. 그럼 이게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하게 조사를 하고 이제 요구할 거는 강력하게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앞서 BMW가 이제 안전진단 10만 대 정도를 했고 리콜이 사실상 무효화될 가능성도 지금 제기된단 말이죠. 그러면 또 다른 원인이 이제 계속 밝혀진다면 안전진단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무효라기보다는요. 현재 있는 거 외에 확대될 가능성이 범위가 있습니다. 확대된다라고 범위가. 봐요. 예,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차종이 확대돼 버린다거나. 그걸 이제 조치를 그럼 BMW가 그 조치를 선제적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 근데 원인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사단에. 맞습니다. 예. 근데 선제적인 조치도 필요한데 사실은 국토부 쪽에서 강력한 압박이 필요하죠. 시험에 있는 자료라든지 내부의 근거들, 그리고 이제 상식적인 근거들,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인테이크 흡기관은 당연히 교체해야 된다 하는 그런 주장들을 관철시키고 그들을 받아들이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약한 건 사실입니다. 국토부 분들 명심하셔야겠네요. 상당한 압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 지금 이런 그 의혹도 있더라고요. 소프트웨어 조작에 네네. 대한 의혹은 저희가 이 시점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소프트웨어 조작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이미 폭스바겐 건이라든지 조작이라 하면 A를 만들어야 되는데 속여서 B를 만든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가능성이 좀 떨어질 것 같고요. A의 기능이 퍼펙트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미달된 거는 나올 수도 있죠. 이거는 조작이라기보다는 이제 실수 네. 내지는 이제 뭐 잘못 만든 거가 되기 때문에 이제 고의성이 있냐 없냐 여부를 따져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현재 환경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네. 고의성보다는 뭐 실수의 가능성은 항상 존재합니다. 어쨌든 조사단이 앞으로 소프트웨어 의혹,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한다라고 입장을 밝혔으니까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조작이라기보다는 앞에 말씀드린 소프트웨어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작동했는지 예, 정상인지에 대해서는 판단하겠다 하는 네. 부분들입니다. 지금 고객 보상 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사실 이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이미 그 소송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BMW 측 주장은 국토부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제 천천히 대응하겠다. 유보군요. 네네. 예. 그러면 이게 이제
언론의 관심이라든지 국민적인 관심들이 좀 사라졌고 조용했을 때 그때 이제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뜻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까지 지켜보고 명명백백 원인이 밝혀져야 되겠습니다. 최영석 겸임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